6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분모가 다른 분수, 요 나눗셈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 뭘 배웠냐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어요. 자, 분모가 같을 때에는 우리가 분모를 무시하고 그냥 분자끼리 나누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예, 그 이유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분모가 같다는 것은 이 등분한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예, 등분한 크기가 같으니까 그냥 그 조각수대로만 나누어서 결과를 내면 된다는 거죠. 조각수라는 것은 분자를 의미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분모가 달라졌어요. 분모가 달라지면은 우리 항상 앞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뭐 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생각하면 공부가 너무 어려워지고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수학을 공부하나 다른 공부를 해도 앞에서 공부한 것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은 앞에 걸 이용한다 그러면은 분모가 같은 분수로 만들면 되겠죠. 예. 분모가 같은 분수로 만든다는 것은 뭘까요? 예. 이것도 앞에서 배운 거죠. 이 분모가 지금 6하고 9로 다른데 얘를 같게 한다는 것은 통분한다는 얘기예요. 통분.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통분을 할 거예요. 6과 9의 공통 분모를 만드는데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죠.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죠. 18. 예. 그래서 6이 18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3이 필요해요. 그러면 5에는 뭐를 곱해야지 될까요? 곱하기 3을 해야 분수의 크기가 바뀌지 않겠죠. 5, 3, 15. 자, 9가 18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2가 필요해요. 그러면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해야 이 나누는 수가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18분의 4. 그죠?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분자끼리 나눠주면 됩니다. 15 나누기 4. 15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15 나누기 4는 분수로 뭐예요? 4분의 15. 그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가고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간다. 그래서 몇 번이 들어갈까요? 4, 3, 12. 3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3이에요. 그러면 몫은 자연수 부분이 되고 나누는 수는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분자로 가겠죠. 3과 4분의 3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분을 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 나누기 분자를 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것만 이용해도 이 분수의 나눗셈은 다 해결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4번에서는 근데 뭘 했냐면 이제 단원이 다 끝났어요. 근데 사실 다 끝난 건 아니고 이렇게 통분해서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게 바꿀 수 있다. 결과를 낼 수 있다. 통분하는 것보다. 그걸 해보려고 해요.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죠. 자, 뭐를 이용할 거냐면 9분의 2 곱하기 2분의 9가 1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앞에 문제를 푸는데 이 9분의 2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나누는 수에서 온 거예요. 나누는 수에 따라서 요거 이용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6분의 5 나누기 9분의 2잖아요. 근데 9분의 2 곱하기 2분의 9는 1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등식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수에 2를 곱해도 그 수는 그대로 그 수다. 그렇죠? 그냥 곱하기 1을 하는 거는 이거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지금 1은 뭐라고 그랬어요? 9분의 2 곱하기 2분의 9라고 했죠. 6분의 5 나누기 9분의 2인데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 곱하기 1이 뭐예요? 9분의 2 곱하기 2분의 9란 얘기예요. 맞아요? 예.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나누기 9분의 2 곱하기 9분의 2예요. 여러분, 어떤 수가 있는데, 4라고 칠게요. 4가 있는데, 거기에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런데 곱하기 2를 다시 했어요. 자, 반으로 나눴다가 다시 2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4를 나누기 2 하면 2죠. 2를 다시 2배 하면 얼마예요? 다시 4가 되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죠. 똑같은 수로 나눴다가 다시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건 그냥 1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9나 마찬가지다. 요 곱하기 1은 쓸데없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돼요? 6분의 5 곱하기 2분의 9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6분의 5 나누기 9분의 2가 6분의 5 곱하기 2분의 9가 됐어요. 나눗셈이 뭐가 됐어요? 곱하기가 됐어요. 그리고 앞에 나누어지는 수는 바뀐 게 없죠. 그대로죠. 6분의 5. 그런데 곱하기로 바꾸는 순간 이 나누는 수가 분자와 분모가 바뀌었죠. 그죠? 왜 곱하기로 바꿔요? 분수의 곱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분수의 곱셈대로 하면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했던 방법은 뭐예요? 분모를 같게 한 다음에 푸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푸는 거예요. 곱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분수의 곱셈은 많이 연습을 했죠? 자, 아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약분되죠, 이렇게. 2하고 3. 그죠? 자,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이제 곱셈 합시다. 분모끼리 곱해요. 그래서 분모에 놓죠. 분자끼리 곱해요. 그리고 분자에 놓습니다. 5, 3, 15. 그렇죠? 그 다음에 4분의 15는 15 나누기 4니까 3과 4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연습해서 풀 거예요. 통분하는 거 말고. 3과 4분의 3 똑같이 나오죠. 3과 4분의 3. 왜 곱셈으로 바꿔요? 그게 훨씬 쉬워요. 곱셈이 분수에서는 덧셈이나 덧셈이나 뺄셈을 하려면 통분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공배수를 구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나누는 수는 분자랑 분모랑 바꿔주기만 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하고 분수의 곱셈을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훨씬 간단하죠. 곱셈이. 자, 이제 이거를 했던 거를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나눗셈을 뭘로 바꿔요? 곱셈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는 이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수예요. 그러면 이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누는 수의 역수라고 해요. 자,
역수라는 것은 분모와 쉽게 말하면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예요. 그죠? 그런데 분모와 분자를 바꾸면 곱했을 때 반드시 1이 됩니다. 자, 왜 그래요? 분모하고 분자를 자리를 바꿨죠. 그러면 분모, 분자가 이렇게 서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항상 두 수를 곱하면 역수가 됩니다. 1이 됩니다. 1. 그래서 두 수를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역수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역수의 정의예요. 역수의 정의는 두 수를 곱해서 1이 되는 수. 그걸 역수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분모와 분자를 바꾸면 1이 되잖아요. 곱했을 때.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를 바꿔준 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그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는 건 누구예요? 이 나눗셈 뒤에 있는 거. 얘가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를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둬요. 그죠?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2분의 9를 하면은 같아진다는 거죠. 자, 5번. 앞에서 우리 8분의 7 나누기 8분의 3 했거든요. 8분의 7, 8분의 7 나누기 8분의 3 했죠. 그랬을 때 2와 3분의 1이 나왔어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나눠서 7 나누기 3을 해서 2와 3분의 1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뭐요? 곱셈식으로 바꿔서 계산해보자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두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누는 수는 이렇게 뒤집죠. 분자와 분모를 바꿔치기해요. 자리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누가 돼요? 3분의 7이 돼요. 3분의 7은 3이 두 번 들어가고 1이 남죠. 그래서 2와 3분의 1.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방 끝나죠. 분수의 나눗셈은 그러니까 선생님 분수의 곱셈은 제가 할 줄 알겠는데 분수의 나눗셈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나누는 수를 이렇게 뒤집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분수의 곱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수의 곱셈을 배웠을 때를 생각하면 자연수와 분수를 곱했죠. 자연수와 분수는 어떻게 곱했을까요? 자연수를 분수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8분의 1 나누기 9 해볼게요. 자, 우리는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하고 이 뒤에 있는 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리 바꿈해야 되잖아요. 분자와 분모를 바꿔야 되죠. 그런데 자 9가 분수로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9가 분수로 하면 뭐예요? 분모가 1이고 분자가 그 자연수 자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곱셈으로 바꾸면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9분의 1이 돼요. 자연수가 앞에서 우리 복습할 때 자연수의 역수는 단위 분수였죠. 단위 분수. 분자가 1인 분수를 우린 단위 분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8, 9, 72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72분의 1입니다. 자, 자연수는 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수 나누기 분수를 활용하자.
자,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하면 다시 분수를 곱하기로 바꾸고 이 분수의 역수 뒤집는 거죠. 이거에 이 분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연수 이거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요. 이거 자연수는 분수로 무엇일까 우리 공부했는데 자연수 5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3분의 2는 3분의 1이 2개죠.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인 수예요. 자, 마찬가지로 1분의 5는 1분의 1이 5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1분의 1이라는 건 1이죠. 그럼 1이 5개인 수는 뭐예요? 5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여기 같은 답이 나왔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5하고 1분의 5가 같다는 거죠. 5하고 1분의 5가 같다. 예. 1이 5개인 수가 5면 1분의 1이 5개인 수는 1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5는 5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수 5를 분수로 나타내면 이게 1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경우에 분모는 1이죠. 분자는 그 자연수 자신이에요. 그 자연수이다. 또한 분자가 1이면 그 분수는 단위분수죠. 단위분수. 그래서 자연수의 역수를 하면 자연수의 역수는 분모가 1인 게 자연수잖아요. 근데 역수를 하면 분자와 분모가 자리 바꿈하니까 자연수의 역수는 단위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이 1단원 앞에서 뭘 얘기했냐면 단위분수가 뭔지를 다시 우리가 복습을 했었어요. 반대로 단위분수의 역수는 자연수죠. 예. 왜냐? 분자가 1인 게 단위분수인데 역수, 자리 바꿈을 하면은 분모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1인 수는 자연수죠. 잠깐 복습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리고 얘 2번 안 했죠? 우리 얘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얘도 분수가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나눗셈 앞에 있는 수는 우리가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그대로 두죠. 예, 근데 이제 분수를 곱할 거니까 1분의 9 곱하기 하고 뒤에 있는 나눗셈 뒤에 있는 것은 역수로 바꾸죠. 예, 그럼 얼마예요? 1분의 8이죠. 예. 그러면 1분의 72죠. 1분의 72는 72.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나눗셈, 곱셈은 자리를 바꿔도 그 결과가 바뀌지 않죠. 하지만 나눗셈은, 자리를 바꾸면은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7번. 자,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죠, 우리는. 예, 바꾼 다음에 주의할 점. 그러면 이거는 분수의 곱셈에서 우리 주의할 점 배운 거랑 똑같겠네요. 그죠? 이것도 복습이네요. 대분수는 가분수로. 그죠? 가분수로 바꾸면 약분하기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가 가분수로 나오면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단 대분수로 바꿔서 답을 내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먼저 곱하기보다는 계산 과정에서, 그죠? 무조건 곱해가지고 나중에 약분하는 것은 수가 커진 다음에 약분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계산 중간중간에 보일 때마다 그때그때 약분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늘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습관을 갖자. 이거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최종 답은 기하분수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 3과 2분의 1 나누기 8분의 7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분수가 나왔는데 나눗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자, 곱셈으로 바꾸는데 곱셈 바꿀 때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죠. 나눗셈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는 역수로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하니까 자, 가분수로 바꾸면 여긴 곱하기고 곱한 것을 더하죠. 3, 2, 6, 7이죠. 자, 곱하기 바꾸고
뒤에 나누는 수는 역수로 바꿔요. 역수라는 것은 분자하고 분모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약분이 되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네요. 자,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1분의 4고 1분의 4는 4. 4가 답이네요. 이렇게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답이 나오죠. 분수의 나눗셈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이 분수의 곱셈을 열심히 하고 왔다면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쳤습니다. 용어 정의 보면서 수업 마칠게요.